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울산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6.3 선거에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는 이게 양파전 개념, 3파전 개념이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4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무소속 진보당 후보 이렇게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상욱 후보, 국민의힘의 김두겸 후보, 그리고 이제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박맹우 후보, 이런 흐름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울산광역시장 선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최근 선거 결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최근 선거 결과, 네, 보시면은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 40.79% 득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54.41%, 거의 14% 이상, 15%포인트 가까운 차이가 났습니다. 지방선거 때는 뭐 더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송철 후보가 40.21%를 득표했는데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는 59.78% 득표를 했거든요. 대통령 선거 때보다도 더 벌어져서 거의 뭐 20% 가까운 이런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때 승리를 했습니다. 구청장에서도 국민의힘이 4곳을 가져갔고 진보당은 한 곳에서 승리를 했죠.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어땠을까요? 민주당이 한 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동구에서 승리를 했고 국민의힘 4곳, 진보당 한 곳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울산의 경우는 동구와 북구, 여기는 이제 진보당 세가 강한,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공장이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진보당 세가 강한 곳이고, 남구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반대로 국민의힘 세가 강한,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세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또 울산 선거의 특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걸 그대로 보여줬죠. 자, 지난해 있었던 대통령 선거 결과 어땠을까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 42.5% 득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51.4%. 요것만 봐도 김문수 후보가 한 9%포인트 정도 더 득표를 했죠. 거기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표 7.5%포인트까지 범보수 계열로 묶는다면 거의 2022년 지방선거와 흡사한 그런 정도로 한 16%포인트 정도 차이로 보수 계열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앞섰다. 지금 김두겸, 김상욱 두 후보를 중심으로 김두겸 후보는 어떤 인물인지, 김상욱 후보는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 어떤 인물인지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장이죠. 1958년생이고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경남대를 나와서 울산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시장이 된 그러한 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구의원부터 시작을 했고요. 시의원도 했고 구청장, 남구청장을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이렇게 차근차근 밑바닥을 다지고 나서 지난 2022년 울산광역시장이 됐습니다. 김두겸 후보 이번에 과연 재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김상욱 후보는 어떤 인물일까요? 김상욱 후보 1980년생입니다. 나이가 뭐 젊죠? 경북 의성에서 태어났고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2012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뭐 자문 변호사 여러 군데 이런 거 많이 했고요. 법무법인 더정성 대표 변호사를 지냈습니다. 22대 때 국민의힘으로 울산 남구 갑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또 국민의힘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이제 탈당을 하죠. 탈당을 해서 민주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장 경선에 출마를 해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을 제치고 민주당의 울산광역시장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울산광역시장 선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김두겸 후보와 김상욱 후보 두 사람 정책 차이가 좀 뚜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김두겸 후보는 친윤 성향이라고 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또 참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고, 반대로 이제 김상욱 후보는 뭐 적극적인 탄핵 찬성파였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두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갈립니다. 부울경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두 사람의 입장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두겸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초광역 행정체계가 탄생해야 된다. 여기에는 이제 찬성을 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통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신중론을 펼치는 그러한 쪽입니다. 반대로 이제 김상욱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인 부울경 찬성 통합론자죠. 부산의 전재수 후보, 전재수 이제 출마자죠. 민주당. 그리고 경남의 김경수 후보 등과 함께 이 부울경 통합의 이제 뜻을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추진해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렇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을 보는 시각, 또 김두겸 시장이, 김두겸 후보가 뭐 정주영, 최종현 전 회장 등이라든지 기업인들의 이제 대형 흉상을 뭐 건립하는 이런 거, 또 세계 최대의 뭐 성경책을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두 사람의 좀 어떤 정책의 지향 이런 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김상욱 후보와 이제 진보 진영의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와도 단일화가 얘기가 되고 있지만 거기도 또 정책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원자력에 대한 차이가 좀 확연하게 다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욱 후보는 이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전력 수급의 우리나라의 현실, 또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해상 풍력 확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원전도 필요하다. 약간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김상욱 후보는. 반면 이제 김종훈 진보당 후보는 이른바 탄핵 찬성파죠. 예. 국회의원을 지내고 구청장을 또 지냈습니다. 김종훈 후보는 그때도 신규 원전 건설 주민투표 의무화 법안 이런 것도 추진을 했었고, 또 세월 3, 4호기 중단 이런 것을 주장하기도 했었죠.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두 사람의 또 견해차가 확연합니다. 자, 변수 지금 4파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지금 뭐 중요합니다. 현재는 4파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고, 특히 박맹우 후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맹우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울산에서 시장을 3번이나 지냈습니다. 박맹우 후보가.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도 2번 지내고, 이런 이제 울산에서는 일종의 정치적인 터줏대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확실한 또 비중이 있는 그러한 인물인데 이번에 컷오프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박맹우 후보 입장에서는 이 좀 자존심이 확 상한 거죠. 특히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 전 공관위원장이죠. 거기랑 친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좀 공천을
받지 않을까, 안 되면 뭐 경선이라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컷오프를 당하니까 이 참을 수 없다. 이제 이런 그러한 어떤 감정적인 것도 좀 작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0% 완주한다 이번에 중도 포기 없다, 단일화 없다 이렇게 지금 박맹우 후보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면 김두겸 후보로서는 상당히 이제 당선에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김상욱 후보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의 단일화를 만들어냈을 경우에 진보 쪽은 단일화가 되고 이 보수 쪽은 김두겸, 박맹우 이렇게 갈라졌을 경우에 김상욱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이 무소속 박맹우 후보와 좀 접촉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박맹우 후보가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뛰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개혁신당으로 갈 경우에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죠. 개혁신당으로서는 또 상당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그야말로 비중 있는 인물을 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과연 이 박맹우 후보가 무소속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개혁신당에 입당해서 개혁신당 후보로 나올 거냐, 아니면 김두겸 후보와의 단일화를 해서 김두겸 후보를 지지하는 그 길을 선택할 거냐, 이것이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지금 상당한 여러 가지 중요한 변수가 됐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 박맹우 후보의 향후의 행보, 이것과 함께 또 하나가 이제 결국 김상욱 후보와 김종훈 후보의 관계죠.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 두 사람의 관계. 김상욱 후보는 어쨌든 국민의힘 간판으로 지난 총선에서 당선이 됐던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계엄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으로 입당을 했죠. 원래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로서는 김상욱 후보를 뭐 반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김상욱 후보로서는 이 민주당을 하나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모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문제가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중도표라고 할까요? 이것을 제대로 끌어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죠. 그리고 구도상으로 중요한 문제는 이 김종훈 후보와의 문제입니다. 김상욱, 김종훈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일단 표면적으로는 두 사람 다 단일화 필요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욱 후보도 이 김종훈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가 안 되면 국민의힘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김종훈 후보도 내란 청산과 민주질서 회복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지금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데는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단일화를 해야 이길 수 있다, 이것도 인식을 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진보당과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평택을의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과 울산광역시장의 지금 이 단일화 문제가 같이 얽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보당에서는 울산광역시장에서과 관련해 김상욱 후보와 김종훈 후보의 단일화 성사에 하려면 평택을에서 진보당 김재현 대표의 공천을 좀 해달라라는 약간 이제 그런 맥락으로 지금 이 단일화 문제가 전반적으로 얽혀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이제 민주당 중앙당과 진보당 간의 어떤 이 일종의 단일화, 선거연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만약에 평택을에서
그런 진보당과 민주당 간의 선거연대가 안 되고 따로따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한다면 울산에서의 이 김상욱 후보와 김정은 후보 간의 단일화도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대로 평택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고 김재현 대표만 출마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울산에서의 단일화 가능성도 좀 커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